FM26 발매까지 숨참고 기다리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4231을 쓰고 있는 콤파니의 뮌헨인데 특이하게도 케인이 공미로 나왔으나 게임에서는 원래 자리인 원톱에 기용할 예정입니다. 분데스리가 깡패로 볼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AI 콤파니의 포메이션은 442로 표기된 모습입니다. 뮌헨의 스쿼드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3일 빌드업을 따라하기 위해 오늘은 하프백을 한 명 세울 예정이고 올리세가 부상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나브리를 오른쪽 윙으로 써야겠습니다. 이토를 왼쪽 풀백, 센터백을 오가며 쓰는데 사실상 왼쪽 풀백 서브로 보면 되겠고 노이어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2군에서 골키퍼 하나 끌어와서 울라이랑 세트로 써야겠습니다. 스쿼드 뎁스가 충분하진 않은데 몇몇 멀티 자원들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역시나 선수를 살살 달래가며 쓰는 게 관건입니다. 키미, 케인은 사실상 계속 고정, 김민재, 노이어는 자주 꺼내면 되는데 치명적인 실책이나 원정 때 숨도 못 쉬는 장면이 나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미가 3백의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파블로비치가 3백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하프백 기용이 필수로 보이고 하프백으로 3백을 만들었을 때 골키퍼를 추가해 4백처럼 보이게도 했는데 게임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려면 FM26 때 개편될 골키퍼의 움직임을 기대해야겠습니다. 4백을 얌전히 쓸 수도 있지만 3백을 만들어 놓고 가야겠습니다. 캡처한 경기 기준으로는 키미가 자주 내려왔는데 게임에서는 키미를 하프백으로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4231이라 6명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 여러 경기를 봤을 때 뒤에 4명쯤은 남겨야 했고 키미가 아닌 고레츠카를 하프백으로 세운 게 특징입니다. 팀 체급도 있고 센터백 프로필들도 대체로 공격형 수비수에 적합한데 직접 써본 김민재의 체감에 따라 공격형 수비수 한 명을 중앙 수비수로 바꾸고 가도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전술 가이드에서도 316을 자주 만들었는데 3백의 왼쪽으로 내려갈 하프백을 마냥 정직하게 쓰고 싶진 않았던 이번 뮌헨 가이드입니다. 케인 잭슨이 투톱으로 묶인 442 수비가 보이는데 게임 기준으로는 케인 무시알라로 투톱을 만들었습니다. 중간 볼록 높은 수비라인 조합의 전술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녹화할 때 부드럽게 나올 때가 있고 끊기듯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콤파니의 전술을 옮길 때 투미들 중 한 명을 하프백으로 세는 운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 경기를 봤을 땐 3일 빌드업과 2일 빌드업을 섞는 듯한 느낌을 내는 게 적당해 보였고 케인이 공미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공미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케인이 늙으면 기용 위치를 점점 아래로 내리는 유저들이 있긴 합니다. 라이머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으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왼쪽 풀백을 높게 올릴 생각이고 후방 빌드업 하다가 숫자가 부족할 땐 노이어를 올려 플러스 1 효과를 얻는 느낌이었는데 FM24 기준으로 스위퍼 키퍼만으로 이 느낌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임에서도 워낙 유명한 4231DM의 위력입니다. 예전에 만든 클럽 월드컵 가이드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을 2명씩 꺼낼 수도 있고 CM을 아래로 한 칸 내려 DM 자리에 세워 공수 다 챙겨가는 게 2DM 포메이션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경기를 봤을 땐 올리세나 그나브리가 4231의 공미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게임에서는 그냥 무시알라를 쓰면 됩니다. 케인을 딥라인 포워드로 세운 동안 무시알라를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으로 세워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고 게임 기준으로도 케인을 스트라이커로만 쓸 필요는 없어서 미드필더로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곳은 앞보다는 뒤였습니다. 4명쯤은 뒤에 남길 필요가 있었는데 4231을 기준으로 양쪽 풀백들을 모두 올리면서 투미들 센터백 2명을 남기는 게 제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하프백을 쓰긴 쓸 건데 고레츠카, 키미 중에 누굴 하프백으로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장단점을 봤을 때 둘 다 큰 경기가 있고 DM 자리에서 뛸 수 있는데 선호 플레이를 봤을 때 오히려 침투 선프를 갖고 있는 고레츠카를 하프백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하프백을 얹은 316이 오늘 전술의 키워드인데 이 3백 중 한 명의 전진 여부에 따라 3일 구조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3백에 섰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3백 깨고 이런 게 게임에서는 여러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프백이 꼭 제자리에 정직하게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백이 하프라인 근처에 서기 전까지는 316이 아니라 U자 빌드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4231의 4위가 316의 3일로 바뀌어야 하는데 선수들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4231로 316을 만드는 중간 단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경기 내내 316이 아닙니다. 노이어를 써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차세대 키퍼 영입이 필요할 것 같고 올리세 그나브리는 체감 좋은 선수 위주로 쓰는데 이번 파일에서는 올리세를 조금 더 자주 쓰긴 했습니다.
스타니시티는 풀백 지원이나 인버티드 풀백 같은 걸로 3백 만들긴 좋아 보이는데 316에 오른쪽 윙처럼 올릴 거라면 차라리 새 풀백을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고, 무시할라가 없으면 확실히 공격이 가라앉는 느낌이라 부상 관리도 해줘야겠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위주로 갔는데 큰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김민재가 실책하는 장면이 나와서 요나탄 타 우파메카노 조합도 적지 않게 꺼냈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무시할라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전술 컨셉은 공격형의 템포만 한 칸 낮춘 느낌이었는데 전술 지침을 아예 다른 쪽으로 수정하고 나니까 확실히 전술 강도로 먹고 들어가는 게 큽니다. 3위 빌드업과 2위 빌드업을 섞기 위해 하프백을 세웠으나 화력만 놓고 보면 꼭 하프백이 필요하진 않았고, 지배형 중간 블록 조합으로 갔는데 강한 압박으로 한 칸 올리면서 지배형 공격형 전술도 충분히 꺼낼 수 있습니다. 무시할라가 다쳤을 때 실축처럼 잭슨 원톱 케인 공미기용도 시도할 수 있고, 원정에서 팔다리 묶인 채로 뛰는 걸 감안하면 일반형 측면을 노려라 등으로 원정 전용 전술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따라하는 데 집중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조합의 역할들이 훨씬 좋습니다. 다른 리그에 비해 분데스리가는 리그 일정이 널널한 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전술 강도를 높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브가 너무 많으면 출전 시간 챙겨주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콤파니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저번에 수미지를 2명 꺼냈으니 이번에는 아예 안 꺼냈고, 실축 모티브를 포기하고 가면 하프백이 아니라 스타니시티로 3백을 만드는 쪽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고레츠카, 키미의 프로필만 봤을 땐 고레츠카를 세컨드 볼란테로 기용해 위로 올려도 될 것 같고, 케인이 꼭 딥라인 포워드로만 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들 해석합시다. 4-2-3-1로 시작해서 양쪽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고 고레츠카가 3백의 왼쪽으로 내려온 316을 만들었고, 고레츠카나 우파메카노의 전진 여부에 따라 226도 섞을 수 있었습니다. 3백의 측면 센터백의 움직임에 따라 3일과 2일을 섞었으나 양쪽 풀백들 모두 올리는 건 동일했고, 세이브 파일마다 선수들 체감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원정 때 삽질하는 선수들은 짬밥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교체합시다. 점점 더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주인장의 팀 전술 가이드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FM26이 나오고 나면 당분간은 자유롭게 떠드는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전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주제들을 꺼내게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롤 계정을 지웠지만 롤보다 더 심한 게임에 빠져버린 주인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